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새벽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파월 의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연준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건전한 경제의 기반은 물가 안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비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한 연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이 현재 연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잊지 않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또 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경고는 없었는데요. 월가 투자자들의 75%에 달하는 인원이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간밤에는 나스닥과 다우지수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일제히 오르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출렁이던 시장이 이제는 다시금 불안정한 모습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자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간밤 브로드컴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브로드컴은 애플의 무선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이 애플 기기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애플이 자체 부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곧 브로드컴의 결별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년까지 자체 부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한 차례 예고됐었던 퀄컴과의 결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자체 모뎀 칩을 이르면 24년도 말, 늦으면 25년도 초까지 자체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모뎀 칩은 현재 퀄컴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브로드컴과 퀄컴의 생산량 중 20%를 차지하는 대고객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홀로서기 소식은 두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의 구조조정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전체 직원의 18%를 해고했던 코인베이스가 이번에는 5명 중 1명, 즉 950명에 달하는 직원을 또 한 차례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간밤 주가는 14%가량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25%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몇몇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FTX 파산 사태의 주요 인물이었던 CEO인 샘 뱅크만 프리드를 가리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FTX 사태가 시장 전체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아마존과 테슬라, 세일즈포스와 메타 등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껏 스타트업 기업은 성장, 오로지 성장만을 중요시 여기고 직원 숫자를 성장의 지표로 인식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성장을 따질 때가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만삭스의 구조조정 소식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선택하는 분위기는 실리콘밸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도 3,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내로 정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달 말부터 예고되어 왔었는데 당시 골드만삭스가 예고했던 최대 8%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6.5%에 달하는 인원이고요. 그나마 다행, 불행 중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월가 전체는 여전히 1분기 흐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시키 침체로 들어서게 될지 아니면 회복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2, 3월에는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단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은 다소 불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흐름을 긴밀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의 박유진이었습니다.